험한 전쟁이 아니야. 알아서 좋을 게 없거나 알면 위험해지는 비밀을 부르는 말. 판도라의 상자. 모든 선물을 받은 자, 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판도라는 제우스가 다른 신들과 함께 만든 인류 최초의 여자예요. 아프로디테, 헤르메스를 비롯한 다양한 신에게 아름다움과 치명적인 매력, 그리고 속임수 같은 교활한 심성을 받은 판도라는 사실 제우스가 인간 세상에 내린 재앙이었어요. 그녀는 절대 열면 안 되는 상자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호기심 때문에 뚜껑을 열고 말죠. 그러자 상자 안에서 불행, 질병, 고통 같은 것들이 빠져나옵니다. 깜짝 놀란 판도라는 급히 뚜껑을 닫았지만 바닥에 깔려있던 희망을 제외하고 온갖 해로운 것들이 이미 세상에 퍼진 후였어요. 그렇게 인간 세상의 불행이 시작되죠. 판도라의 상자와 함께 시작하는 오늘의 전쟁은 미지와의 전쟁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전쟁터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연구실입니다. 지금 막 최초의 천체 만원경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밤이 되면 찾아오는 어둠과 함께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릴레이의 천체망원경은 인류가 미지의 영역인 우주를 향해 내디딘 첫걸음이었죠. 맞아요. 우주의 비밀을 밝히려는 도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어떤 발견을 하나요? 그는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한 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증명했습니다. 지금이야 어린아이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알지만 천동설이 우세하던 당시 갈릴레이의 주장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의 중심이 따로 있단 갈릴레이의 주장은 청천벽력이었겠네요. 그는 도대체 뭘 받기에 지동설을 주장했나요? 갈릴레이는 그의 망원경으로 금성의 크기와 모양이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천동설이 맞다면 금성은 항상 초승달이나 금음달 모양으로만 관측돼야 하는데요. 갈릴레이는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다양한 모양의 금성을 관측합니다. 이와 함께 금성이 초승달 모양일 때 가장 크게, 보름달 모양일 때 가장 작게 보인다는 것도 알아내는데요. 잠시만요. 초승달처럼 보이려면 금성이 태양보다 가까이 있어야 하고 보름달처럼 보이려면 금성이 태양보다 멀리 있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즉, 금성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갈릴레이의 주장은 당시 천동설을 인정하던 종교계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갈릴레이는 신이 만든 천상계에 대한 모독이란 죄로 종교 재판에 끌려가 화형에 처할 위기에 빠집니다. 그 과정에서 살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데요. 이후 재판장을 나오며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말이 이때 나온 거군요. 맞는 말을 하고도 죽을 뻔한 갈릴레이는 너무 억울했겠네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버렸어.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부비들 모두 소중한 만화. 어두운 밤 외로운 몸 별처럼 다 오랜된 나 사라지지 뭐 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건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륵 같은 맘들 속 서로 겹은 서로의 빛 같은 말을 알고 있었던 거울이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 많은 꿈 내다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다음 전쟁터는 기원전 210년 진나라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서거한 때인데요. 여기서 무슨 전쟁이 벌어졌나요? 우리에게 영원히 미지로 남을지도 모르는 영역인 죽음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 죽음과 싸우기 시작했죠. 진시황은 이뤄둔 게 많은 만큼 더욱 죽음을 피하고 싶었겠네요. 그래서 먹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알려진 풀, 불로초를 찾기 위해 애썼던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된 노력이었고 진시황의 불로초 찾기는 실패하는데요. 그러자 이번엔 연금술사들에게 죽음을 막는 묘약을 찾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묘약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데요. 연금술사들은 불로장생약을 만들어내나요? 그들은 진시황에게 수은을 내밉니다. 소량의 수은이 일시적으로 피부를 팽팽하게 했기 때문인데요. 진시황은 수은을 불로장생약이라 믿고 피부에 바르고 먹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은은 독성이 강한 물질로 중독되는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진시황은 자신이 불로장생약이라고 믿은 수은 때문에 사망하게 됩니다. 진시황 이후에도 죽음이란 미지의 영역을 정복하려는 인류의 시도는 역사 속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란 끝이 있기에 삶이 더 의미 있어지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이콘의 죽겠다. 죽겠다 또 어김없이 너의 흔적이 나만 날 괴롭힌다. 죽겠다 남대하듯이 돌아섰는데 왜 나는 외로울까. 초견할 줄 알아서 헤어짐에 대해 근데 널 닮았었거나 나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네. 미련하게도 미련이 남아 후회 비슷한 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너와 달리 난 반쯤 죽어있네. 몰랐던 거야 헤어짐에 그 무게를. 이기적인 거야 외면했어 네 눈물을. 죽겠다 또 어김없이 너의 흔적이 나만을 괴롭힌다. 죽겠다 남대하듯이 돌아섰는데 왜 나는 외로울까. 죽겠다 해방감과 새로운 만남 뒤에 남는 건 허탈한 맘. 깜깜한 밤 또 혼자 있네. 이게 아닌
된 나의 세상에 마이 개입된 그녀의 존재들 내야 뗄 수 없는 사이 대본이 무너졌네 죽을 각오 미쳐지 못해서 죽겠네 몰랐던 거야 오늘은 미지와의 전쟁을 주제로 우주와 죽음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프닝에서 언급한 판도라의 상자에 관해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판도라가 상자를 닫지 않아 희망도 빠져나왔다면 우리 세상의 희망도 널리 퍼졌지 않겠냐고요. 이 역시도 우리의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겠죠. 네, 인간은 언제나 미지의 영역을 파헤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미지의 영역은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전쟁이 떠올랐나요? 저희와 11번의 전쟁에 참전하신 여러분, 그동안 즐거우셨나요? 매주 목요일 저희가 소개한 특별한 전쟁 이야기는 사실 아주 평범할지도 모릅니다. 삶은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치른 가장 치열하고 특별한 전쟁의 결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싸이의 예술이야 들려드리며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정처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우린 남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지금 이 느낌적인 느낌이 통하는 느낌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지금의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우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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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은 터질 듯이 예술이야 우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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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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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예술이야 예술이야 우에오 지금까지 취재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2학년 공소진 기술예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2학년 이하은,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2학년 주예린, 그리고 진행해 기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2학년 공소진 아나운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인공지능 융합전공 2학년 이민서였습니다. 품에 아는 말 명사부터 감탄사까지 9가지 품사에 얽힌 9가지 우리의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하나의 품사는 비슷한 듯 다른 수십 수만 개의 단어를 품에 안습니다.
단어가 지닌 성질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고 그 모습은 또다시 단어로 표현됩니다. 쏟아내는 말들 속에 쏟아지는 단어들. 그 단어들이 무슨 성질을 지녔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이 방송은 겨울과 봄의 중간에서 여름의 첫 자락에 도착한 단어와 우리에 관한 사색입니다. 오늘은 9가지 품사를 아는 우리를 되돌아볼까 합니다. 산소가 들어차고 심장이 벌떡이고 조용했던 움직임이 정막 속에서 깨어난 날,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름 앞에 누군가의 딸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반복되던 시간은 그날을 기점으로 끝을 향한 나이테를 그려갑니다. 나이가 더해가는 만큼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마음속에 피어납니다. 짙어졌다 옅어지는 감정이 혼란스럽다가도 어쩌면 이게 사랑인가 봅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불리던 내가 너에게만큼은 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고 애둘러 너를 부르지만 그 대상이 너라는 걸 너만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여. 그렇게 혼자가 익숙하지 않은 날들이 늘어갑니다. 서로의 옆자리에 있는 서로가 당연해서
예기치 않은 끝이 가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잡은 이 두 손 놓지 않기를, 만에 하나 두 손을 놓더라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재지 않고 순수한 사랑의 동의어는 짧지만 강렬한 우리의 청춘이니까요. 날리는 다락방 오래된 너의 일기장 속에 잊혀졌던 기억과 순수했던 상상이 그려져 있어. 하나씩 채워버린 그 아이, 새벽에 도서관 책장 속에 추억을 담아 사춘기 시절 첫사랑 얘기도 놀이동산과 흩날리던 민들레씨까지도 아장아장 걸었던 으쓱으쓱 춤을 추던 어렸던 우리의 모습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렸네. 설레던 우리 좋아했던 만화와 과자와 사탕까지도 하나씩 잊어버린 그 아이, 연필과 지우개 시험지 속에 추억을 담아 사춘기 시절 첫사랑 얘기도 놀이동산과 흩날리던 민들레씨까지도 아장아장 걸었던 으쓱으쓱 춤을 추던 어렸던 우리의 모습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렸네. 우리는 9가지 품사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9가지에 규정되지 않은 더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린 각자의 틀을 만들고 그 안에 각자의 모습을 채워 넣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당신은 어떤 모습을 채워 넣었을지 궁금하네요. 조금은 낯설었을 단어와 우리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덧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색이자 독백이자 고백을 들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제게 9가지 품사로도 부족한 10번째 품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서로에게 되어주자. 우리 나를 너의 이름으로 불러줄래? 이젠 내가 너고 너는 나야. 나의 마음을 다 먹어 채워줘. 내가 너들 내지도록 전부 다
당장 어딘가로 멀리 떠나고 싶어 뛰어간대도 그게 어쩌면 진정 속일지라도 바보처럼 널 따라갈 거야. 너의 마음을 다 내게 쏟아줘. 내 몸이 너가 흘러내리도록 전부 다 I pray on you and I on you. 그대의 사랑을 내게 전부 보여줘. 지금까지 스크립터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2학년 정하경, 엔지니어 예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2학년 이하은, 사범대학 학문교육과 2학년 주예린, 내레이터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인공지능 융합전공 2학년 이민서였습니다.